이직하고 있는 김수아입니다. 네, 아까 이제 젊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마음은 젊습니다. 실제 나이는 좀 많은 편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천연수 대표님이랑 같이 이 천연 산화질소에 관한 연구들을 조금 많이 수행을 했어요. 그 내용들을 조금 어머님, 아버님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최대한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건강 100세를 위한 비밀, 우리 몸의 생명가스 산화질소라고 일단 정했습니다. 산화질소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천연 산화질소를 잡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서론 부분 말씀드리고, 후반부에는 제가 했던 연구들, 주로 이제 동물 실험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테스트를 좀 했거든요. 물론 그 사람 대상한 연구들은 아직 논문으로 발행되진 않았지만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화질소란 무엇일까요? 이미 여러분들, 어머님, 아버님들 많이 얘기 들으셨겠지만, 산화질소는 우리 몸의 혈관 청소부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 일단은 산화질소 NO라고 하거든요. NO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신호 전달 물질입니다. 전달 물질이고, 이 핵심 기능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심혈관 항상성 유지, 그러니까 심장, 혈관 이런 항상성을 유지를 하고 또 혈관 긴장도를 조절을 합니다.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거죠. 많은 연구들이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산화질소가 있으면 이렇게 혈관이 늘어나더라. 혈관 청소부의 역할들을 한다는 키워드를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화질소가 어떤 역할을 하죠?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드밴스드 사이언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 학술지에서 이 산화질소는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 혈관, 심장, 염증, 면역, 뼈 건강, 그리고 상처 치유, 그리고 종양 사멸 억제, 암세포 사멸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 그리고 신경 전달 등 이런 전방위적 생리적 역할들을 하고 있다. 표현이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 몸에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이 논문으로서 이렇게 또 발표가 됐습니다. 또 하나하나 보면 심혈관 항상성, 염증 굉장히 중요하죠. 염증 때문에 관절염도 생기고, 염증으로 인해서 아토피나 피부염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염증 조절들,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로서 그 역할들을 하고 있고, 골기능, 뼈 건강을 위해서 또 역할들을 하고 있고, 암세포 사멸, 종양 사멸들, 그리고 혈관 긴장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관 청소해준 역할들, 그리고 혈소판 응집 억제, 그리고 생식작용, 세포 사멸, 혈관 신생, 산화 스트레스, 바이오필름 억제 등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되고 있고, 또 관련된 리뷰 연구들도 이렇게 좋은 저널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되면 왜 이게 문제가 될까?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산화질소가 안타깝게도 이렇게 40대 이후가 되면 위험구역에 진입을 합니다. 저는 이미 위험구역에 진입을 해서 저도 지금 복용을 하고 있는데, 40대 이후면 이렇게 위험구역에 진입을 하고요. 그리고 60대 이후면 NO 생성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100에서 쭉 떨어져서 40까지, 40대 이후에 40으로 줄어들고, 왜 40대 이후면 꺾인다고 하죠. 이런 표현들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40대 이후가 되면 저도 좀 몸이 좀 안 좋아지고 좀 면역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 이유가 이 NO에 숨겨져 있었어요. 40% 정도 되어지고, 60대 이후가 되면 거의 보이지 않죠. 지금 숫자가 보이지 않고, 거의 60대 이후에는 NO 생성 능력, 우리 몸에서 이 좋은 물질이기 때문에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 생성 능력이 80에서 85%까지 급격히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10% 정도까지 거의 우리 몸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1996년, 94년, 93년, 2000년에 쭉 지속되어서 이런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에는 우리 몸의 산화질소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 이걸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화질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조물주는 산화질소를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몸에 허락을 했는데요. 그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산화질소를 어떻게 하면 우리 몸에서 생성할 수 있는지 다양한 이런
그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르기닌 좀 얘기 들어보셨죠? 네. 아르기닌도 이 산화질소의 전구체, 그러니까 산화질소의 전구체라는 얘기는 산화질소를 만드는 그런 재료다. 재료로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이 산화질소 아르기닌으로서 대체제를 또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좀 많이 구매를 하고 있고, 또 질산염 제제 이런 것들, 의약품으로는 질산염 제제가 있는데 얘네들은 효소를 의존을 해요. 효소가 없이는 이 아르기닌이 산화질소가 될 수 없고 이 질산염이 산화질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효소 의존형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 그리고 이 지금 요 휴먼 에너지에서 나오는 이 제품은 효소 비의존형, 다이렉트로 지금 산화질소를 공급해주는 거기 때문에 효소 비의존형, 효소를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르기닌이 산화질소가 되기 위해서는 보시면 다양한 앞에서 배우는 교수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겠지만 이런 에너 합성 효소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질산염에서 산화질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산화 효소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효소들이 우리 몸에 있는데 굳이 아르기닌 구강 이런 질산염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산화질소를 만드는 효소도 늙어가요. 이 많은 연구들이 있거든요. 제가 풀어서 얘기를 해주면 에노스라고 아까 배명 교수님 얘기를 해주셨겠지만 이 산화질소 합성 효소 활성이 노화에 따라서 나이가 들면 이 활성도 떨어지더라. 그리고 그래서 이 산화질소를 생성하는 능력도 떨어지더라 라는 연구 결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산화질소를 만드는 아르기닌, 질산염 제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얘네들은 효소를 의존을 해요. 이 효소도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늙기 때문에 그 역할들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역할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드셔도 아르기닌이 산화질소가 될 수가 없고 질산염이 산화질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아르기닌은 여러분들 필수 아미노산, 비필수 아미노산 얘기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을 건데 필수 아미노산은 말 그대로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아미노산이에요. 비필수 아미노산은 필수적으로 안 먹어도 우리 몸에서 생성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근데 아르기닌은 비필수 아미노산이에요. 우리 몸에서 충분히 생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아르기닌은 왕새가옷이 이렇게 산화질소 만드니까 먹는다 이러면 비필수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이 간에서 심장에서 이걸 해독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들이 쓰이고 또 그 역할들이 줄어들겠죠. 다른 일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분해하고 앉아 있으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아르기닌 질산염 패치 이거보다는 질산염 제제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공급한 다이렉트로 우리 몸에 공급할 수 있는 산화질소가 굉장히 좋더라라는 걸 여러분들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화질소를 먹어주셔야 합니다. 저도 지금 먹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먹어주셔서 이 산화질소를 그런 또 다양한 역할들, 생리학적 기능들이 몸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화질소 이거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합성해서 그냥 산화질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 거 아니죠? 네. 산화질소와 저희가 지금 휴먼 에너지에서 만드는 천연 산화질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산화질소 하면은 이게 합성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왠지 합성물질 뭔가 안 좋을 것 같죠, 그죠? 2차적 가공 공정을 거쳐서 최종 산물을 회수하는 거라서 화학 합성을 통해서 이 산화질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합성적인 거기 때문에 많이 먹고 과다하게 먹으면 부작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는 천연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휴먼 에너지에서는 양배추, 마늘, 상추, 콩 이런 것들을 발효를 통해서 만드는 천연 산화질소입니다. 그래서 천연 자원을 소재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죠. 그죠? 세이프티가 보장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 천연 자원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성, 천연 물질 굉장히 기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또 추출해서 먹고도 있는데 그런 천연 자원이 가지고 있는 기능성도 같이 획득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화질소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효소 의존형이 아니라 비효소 의존형으로서 체내에 직접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연 산화질소를 어떻게 만드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역 농산물, 상추나 마늘, 양배추, 콩 이런 것들을
그 휴먼 에너지에서 특허를 받은 균주가 있어요. 생물전환 기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발효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 발효식품 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저기 고추장, 된장, 간장 이런 것들이 다 발효식품인데 미생물이 얘네들을 이제 잘 먹이로 활용을 해서 유용한 물질들을 생산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받은 특허 균주가 이런 지역 농산물을 잘 먹어가지고 이렇게 천연 산화질소를 생산을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름을 프리미엄 천연 산화질소, 천연에서부터 얻은 거기 때문에 천연 산화질소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천연 산화질소를 생산을 하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좋아요라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인체 적용 평가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질 분석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천연 산화질소뿐만 아니라 어떤 물질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물전환 기술이 뭐냐? 아까 얘기했던 제가 발효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미생물, 저희는 이제 특허 균주가 이제 바실러스 서투리스라는 일반적인 균주긴 한데 이 산화질소를 생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균주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반응을 이용해서 이런 소재를 이 천연 산화질소로 변환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천연 물질로부터 오기 때문에 안전성이 안전하죠. 그리고 흡수율, 기능성도 증진을 합니다. 이 천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성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기능성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 이런 발효의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프리미엄 천연 산화질소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천연 산화질소가 어디에 좋은지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 미국에 있는 호킨스 대학교에서 피부과에서 연구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피부와 관련된 좀 연구를 조금 많이 같이 이 천연수 대표님이랑 같이 했는데요. 피부가 에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이제 아토피, 그리고 상처 치료, 그리고 아토피, 상처 치료에 관한 연구들을 조금 했는데요. 상처가 굉장히 빨리 나물어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집 3층, 우리 집이 3층이 아니고 집 3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3층 구조와 같습니다. 집의 3층 구조와 같은데 제일 아래 하이퍼더미스라고 하는 지방층이 있고, 그 다음에 덜미스라고 하는 진피가 있고요. 그 위에 표피가 덮여져 있어요. 표피.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여기가 표피거든요. 표피인데 이 각각의 역할들이 있어요. 이 하이퍼더미스라고 하는 거는 이 친구는 아디포사이트라고 하는 이 지방 세포를 생산을 하고 에너지를 저장하고, 이 피부에서도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거든요. 에너지를 저장하고 아디포사이트라고 하는 요 세포를 만듭니다. 그리고 덜미스 진피에는요,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하는 섬유화 세포라고 하는 한국어로 이 섬유화 세포를 만들어내고, 콜라겐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피부의 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해주거나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제일 이제 바깥쪽에는 이제 표피인데, 이 표피는 여러분들 케라틴 얘기 들어보셨죠? 샴푸에 좋다라고 하는 케라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생산하는 케라티노사이트라고 하는 이 피부 세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얘의 가장 큰 역할은 피부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런 UV, 화학물질, 이런 우리 미세먼지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 근데 피부는요, 신기하게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잘 자라요. 스스로 회복하고, 상처 나면 잘 아물죠. 스스로 회복하고 다시 자라는 힘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피부는 여전히 회복하는 힘이 있지만 그 속도가 조금 느려질 뿐이에요. 그래서 산화질소가 이런 피부의 회복력을 되살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부는 우리 외면에 이러한 외부를 덮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인체 면역의 최전선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한 외피가 아니라 모든 장기, 우리 몸 안에도 이제 장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장기도 피부로 구성되어져 있죠. 이런 모든 장기의 보호와 감각을 대표하는
생체 방패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프로텍션, 그러니까 우리를 외부 물질로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 우리 안에 있는 장기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면역의 1차 방어선이다. 그래서 각질층, 지질, 피지, 면역세포가 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외부 자극, 아까 말씀드렸던 자외선, 병원체, 오염물질에 대한 전신 반응의 시작점이다. 최전선에 있는 물질이다라는 걸 잘 최전선에 있는 기관이라는 걸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first line of defense라고 하는 표현을 지었습니다. 면역의 최전선이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피부는 모든 장기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수정을 통해서 정자와 난자와 수정을 통해서 얘네들이 이제 분열을 하는데, 장기는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에서부터 유래를 합니다. 피부는 외배엽의 기원이에요. 이건 그냥 좀 학문적인 거니까 듣고 흘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배엽의 기원이고 신경계나 감각기가 다 동일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는 한마디로 외부로 드러나는 신경계라고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장기는 여러분들 자신만의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도, 위장도, 혈관도, 생식기도 자기 자신만의 피부를 가지고 있거든요. 각 장기에는 외부와의 그 경계를 형성하는 이 상피, 에피텔리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상피라고 하는 것은 보호, 감각, 면역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어서 내부의 피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 장관은 점막 상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과 맞닿고 있고, 피부는 뭐 당연히 기관의 상피라고 하는데 외부 공기와 접촉하고 있고, 혈관은 내피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혈류와 조직의 경계를 이루고 있고요. 생식기는 점막 피부 외부의 접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장기들 피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산화질소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화질소가 이 피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면역 같은 작용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피부는 또 전신의 거울이라고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부 장기의 상태를 반영하는 생리적 거울이다. 그래서 간이나 심장, 호르몬, 면역계 이상이 있으면 피부에 즉시 반영이 돼요. 예를 들어 간이 안 좋다, 그럼 황달, 피부가 색깔이 변하고, 심장이 안 좋다 그러면 가렵고 이런 건조기가 있고 부종이 심하고, 호르몬이 불균형이 일어난다 그러면 막 우리 청소년 시기 여드름 많이 나죠. 여드름이라든가 색소 침착 등의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피부라고 하는 것은 몸속 대사와 면역 균형의 지표이다. 그래서 잘 여러분들 이 산화질소를 몸에 잘 발라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토피 연구를 했거든요. 아토피를 일부러 유도를 했어요. 이 마우스에 일부러 이 귀 한쪽에 마우스를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산화질소, 천연 산화질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배추 발효물질을 발라줬고, 한쪽에는 대조금으로 합성 산화질소를 발라줬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이 아토피가 굉장히 많이 긁거든요. 간지러워 많이 긁는데, 그럼 마우스들이 귀를 긁는 횟수들이 굉장히 덜 긁는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아토피 증상이 생기면 피부가 좀 두꺼워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귀의 두께를 측정을 해봤더니 저희 그 천연 산화질소를 바른 거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바른 애들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저희 천연 산화질소를 바른 애들에서는 좀 이렇게 줄어들었다. 면역의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과 관련된 그러한 지표들, 물질들을 제가 또 한번 뽑아서 측정을 해봤더니 이렇게 현저하게 떨어지는 TNF-알파, IL-4라고 하는 면역과 관련된 지표거든요. 이걸 혈관에서 뽑아가지고 측정을 했더니 이렇게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그림이에요. 이 보시면 컨트롤균은 굉장히 귀가 두껍죠. 두꺼운데 저희 그 산화질소, 천연 산화질소를 바른 것은 이렇게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러 유도를 했거든요. 아토피를 일부러 유도를 해가지고 이런 연구 결과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는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몰레큘러 사이언스라고 하는 연구 저널의 논문에 투고를 완료했습니다.
천연수 대표님이랑 같이 이 논문을 이제 제출을 했고요. 발표를 했고요. 이제 창상 효과, 그러니까 이 상처 치료 효과도 같이 한번 봤는데요. 일부러 이제 그 세포에 상처를 쭉 내줘요. 그 다음에 저희 천연산화질소를 넣었을 때 얼마만큼 그 세포들이 빨리 모이는지 그런 걸 확인을 했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빠르게 천연산화질소를 발랐을 때 빠르게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지표들도 측정을 했고요. 그리고 운드 사이즈, 그 상처 사이즈를 확인을 했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천연산화질소에서 이렇게 빠르게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화질소를 그냥 먹는 것뿐만 아니라 발라도 큰 효과가 나더라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고, 여기 이제 실제 그림이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빠르게 이 상처가 아무는 것을 마우스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지표들도 이렇게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면역 관련 지표도 측정을 해서 봤을 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요거는 이제 지금 이제 논문 후보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런 결과들을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피부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아토피랑 상처 관련된 치료를 했는데 이 피부에서 효과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 회사 대표님이랑 같이 샴푸도 좀 개발을 해가지고 진짜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샴푸를 개발을 해서 이제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줘서 한번 봐라 어떤지 얘기를 했더니 효과가 너무 좋다고 빨리 지금 제품화 해라고 저한테 이미 제품화 있는데 저한테 계속 하라고 막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두피 건강에도 굉장히 굉장히 좋은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 바르시고, 그래서 미백 효과도 굉장히 좋거든요. 아직 지금 연구 결과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런 피부가 좀 하얘지는 그런 역할들도 미백 효과도 있으니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연산화질소가 굉장히 안전한 물질이다.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고 피부에 효과가 좋다라는 것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검버섯이 생기는 그런 효과가 네네, 그 검버섯도 좀 많이 없어지는 그런 효과들도 제가 지금 그 영구적으로는 지금 하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바르시는 분들이 검버섯에도 많이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다리 같은 게 많이 가려가 긁으면 붉게 솟아 올라가 오게끔. 그래서 발라주시면 효과가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산화질소 같은 경우는 면역에 굉장히 최전선에 있는 그 물질이기 때문에 네, 아토피에도 발라주시고 또 네? 액체? 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젤 형태. 피부에 관심이 그죠? 저희가 여자다 보니까 피부에 관심이 있는데 네, 잘 발라주시면 효과가 나와요. 젤 형태로 나와요. 맞아요, 가려워요. 네. 두 번째 챕터 일단 넘어가고 두 번째 챕터는 이 에노가 산화질소가 항당뇨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뇨를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산화질소 자체가 저희가 이제 대표님이랑 얘기한 게 산화질소가 항당뇨 효과가 있는데 당뇨병 환자들 잘 못 먹잖아요. 국수도 못 먹고 라면도 못 먹고 이 탄수화물 자체를 잘 못 먹는데 산화질소에 섞어가지고 항당뇨 국수나 항당뇨 고구마 말랭이, 항당뇨 들어갔던 라면 이런 것들 만들면 어떨까요? 라는 관점에서 이 연구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페놀릭 컴파운드, 항산화 물질, 가바들이 이러한 그 발효 물질들에 굉장히 발효 식품에 많이 있는데요. 얘네들이 이제 안티 다이아베틱 프로퍼티라고 해서 항당뇨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천연산화질소로 이런 페놀릭 컴파운드, 가바, 항산화 물질이 많나? 실제로 재봤더니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냥 일반 추출물보다 발효 물질에서 저희 천연산화 물질에서 항산화 효과도 높았고 총폴리페놀 효과도 많았고 가바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항당뇨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이런 테스트를 했더니 OGTT나 OSDT 이런 테스트를 했더니 실제로 당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보였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당뇨가 떨어지는구나, 당이 떨어지는구나. 그럼 진짜 국수를 만들어보고 고구마 말랭이를 만들어보자 라는 관점에서 일단 먼저 국수를 만들었습니다. 식품에 응용을 했죠. 국수도 만들고 고구마 말랭이도 한번 만들어봤어요. 만들어봤더니 실제로 항산화 효과, 폴리페놀 함량이 그냥 일반 국수보다 저희 천연산화질소를 섞은 국수에서 훨씬 더 많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 OGTT랑 OSDT는 당뇨 측정하는 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당이 이 저희 산화질소를 섞은 거에서 환자에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도 많이 줄어든 거예요. 보시면 미드 FAD가 이제 저희 천연산화질소를 섞은 국수거든요. 인슐린 저항성도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슐린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런 대사물질들이 몸 안에서 변한다. 글라이콜라이시스, 당과 관련된 이런 대사물질들이 변하더라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국수를 먹어보자. 이건 아직 연구 결과가 나온 건 아니고 저희끼리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천땡철, 천땡원, 권땡합, 천땡수, 김땡희, 이땡남을 대상으로 해서 그 일반 국수랑 천연산화질소를 섞은 국수를 먹어봤습니다. 먹어봤더니 천연산화질소를 섞은 국수에서 이 당이 초기 당에서 이제 마지막 당을 뺀 거거든요. 뺐더니 이렇게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유의한 결과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임상 실험을 임상 테스트를 조금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아직 그런 여력이 되지 못해가지고 6명만 대상으로 했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아마 N수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저희가 이제 천연수 대표님이랑 이제 메타볼라이츠라고 하는 저널에 투고를 완료를 했습니다. 2023년, 2년 정도에 투고를 완료를 했고요. 고구마 말랭이 좋아하시나요? 고구마 말랭이? 근데 이제 당이 있으면 먹기가 좀 두려울 텐데 천연산화질소를 섞은 고구마 그 말랭이에서도 이러한 레벨들, 인슐린 저항성이라든가 당이 올라가는 그 수치들이 떨어지는 것을 좀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관련된 이제 연구는 저희가 이번에 푸드 사이언스 앤 바이오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천연수 대표님이랑 같이 등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식품이랑 섞었을 때 효과가 좋다라는 걸 볼 수 있었고, 떡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좋은데 떡 데이터도 있었거든요. 전분 노화 이거를 좀 하나 더 넣었으면 좋았어요. 떡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떡의 전분 노화라는 건지 떡이 굳어지는 그 현상들도 굉장히 이루어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이미 논문이 나왔죠. 이제 마지막 파트인 것 같은데 N어는 산화질소는 입속 청소부예요. 그래서 충치균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항충치 효과가 있어요. 충치를 막아주는 효과. 그래서 치약도 여러분들 쓰시면 굉장히 시원하고 안에 그런 어떤 그 세균들을 많이 충치 예방에 효과가 있다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아직 퍼블리시된 데이터가 아닌 뜨끈뜨끈한 데이터인데 이제 포도당이랑 우리 자일리톨이 항충치 효과 있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자일리톨이랑 뭐 아질산 나트륨 상추 추출물, 그러니까 저희 천연 산화질소거든요. 이런 거에서 스트레토코커스라고 하는 뮤턴스, 이게 이제 충치균이에요. 얘네들의 성장에 어떻게 미치는지 한번 봤더니 이 저희 제품 그 천연 산화질소가 들어가는 거에서는 거의 자라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두 번째 그래프는 포도당이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충치균이 자라면은 굉장히 지금 입 안에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전혀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포도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치균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도를 좀 달리했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소량만 써도 효과들이 높더라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 얘 충치균이 자라면서 이 몸 안에 입 안에 이런 락테이트를 생산을 하거든요. 이제 포도당을 먹고 우리 당을 먹고 락테이트, 젖산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들을 생산을 하는데 자일리톨, 그 NA 이노토는 잘 먹고 젖산을 잘 생산을 해요. 근데 저희 거는
저희 제품은 먹지도 못하고 락테이트도, 그러니까 젖산도 생산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충치 효과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결론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사실은 아직 이제 대표님이랑 얘기를 좀 더 해봐야겠지만 그 임상 테스트까지 하면 조금 더 효과가 좀 좋은 논문에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데 그 미생물 테스트에서 이렇게 큰 효과를 냈더라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산화질소가 거짓말처럼 모든 그 피부라든가 입 충치 그리고 당 이런 거에 정말 큰 역할들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전방의 역할들, 전방의 그런 생리적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연구를 해봤더니 천연산화질소,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천연산화질소를 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그런 핵심적인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더라. 그래서 건강 100세를 위해서 저희가 그냥 100세까지만 살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100세를 위해서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천연산화질소 대사체는 피부 재산, 제가 지금 했던 연구에서 구강이나 대사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발효기술, 생물전환기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기술인데 발효기술을 통해서 안전성을 높이고 흡수율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능성을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차세대 치료제, 기능성 식품 개발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소재로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젊음을 좀 되찾기를 여러분들, 아버님, 어머님도 좀 바라는데요. 저도 좀 젊음을 되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젊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노화로 잃은 기능을 자연스럽게 되살리고, 약이 아니잖아요. 약이 아닌 몸의 회복력을 키우는 방식이고, 꾸준히 섭취를 하시면 혈관, 바르시면 피부, 대사 기능에 개선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영양 보충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질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최현수 대표님이랑 어떤 또 연구를 할 거냐면 비만, 질병 이런 연구 분야로 좀 확장을 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노화나 떡의 노화, 탄수화물의 노화나 이런 국수, 한강류 효과를 가지고 있는 식품들을 만드는데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글루텐 알러지를 완화하거나 나트륨을 저감하거나 새로운 개념의 소스를 개발을 통해서 식품 응용 분야를 확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대사 건강에 대한 효능 검정에 대한 임상시험, 임상시험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 그런 인체적인 연구를 같이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좀 내리면 천연산화질소는 산화질소 대사체는 생리학적 치료와 차세대 기능성 식품을 아우르는 다기능 건강 혁신을 위한 플랫폼이다. 단순한 그냥 물질이 아니라 플랫폼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발표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네, 자,